지식이란 거는 문제,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한다, 푼다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필요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아파하는 사람이죠. 그걸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나도 치료하고 시대도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 제 이야기 뭐 들을 게 있다고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이 추우셨죠? 예, 저도 오는데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를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좀 추위를 이기고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배우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숟가락 드는 법부터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먹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배웁니다. 걷는 것도 배웁니다. 모든 과정이 다 배우는 과정이죠. 왜 배웁니까? 자기한테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배웁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갖춰가는 전 과정을 우리는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을 왜 우리는 갖추는가? 그건 생존을 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더 잘 배운 사람은 생존의 질과 양이 더 높고, 더 못 배운 사람은 생존의 질과 양이 낮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배우는데 빵 만들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의자 만들기를 배우고, 글을 쓰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 만들기만 봐도 의자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의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생존 능력이 크고, 의자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생존 능력이 작기 때문에 의자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의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의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의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보다 훨씬 주도적이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우리의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인데,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양을 줄여서 내가 훨씬 더 자유롭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더 많이 잘 배운 사람은 자기 주도권이 커져서 생존력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력이 덜 배운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은 사람은 생존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고, 더 잘 생존하는 사람을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생존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운다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되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가끔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사실 엉뚱한 짓을 하기에는 전혀 안 생겼는데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배운 사람이 그러면 쓴다냐, 배운 사람이 그러면 쓴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엉뚱한 짓이라는 것이 되게 나쁜 짓이고 되게 재밌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배운 사람이 그러면 쓴다냐 이러면은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갑자기 느끼게 돼요. 나는 배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배운 사람이 그러면 쓴다냐 이 말 때 배운 사람은 어떤 글 공부를 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킨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머님은 학교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속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왜 그런 지식을 쌓게 됐는가? 그건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훌륭하고 영특해서 그래요. 인간이 제일 처음에 다른 동물들과 견주어서 살 때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원초적인 일, 그러니까 지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 뭐겠어요? 인간이 지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은 구분하는 일이에요. 구분.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적과 나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과 친구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 구분을 하는 것과 구분을 하지 않는 것 가운데 구분을 한 것이 우리 생존에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을 해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해 놓은 상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의 생존력과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의 생존력은 다를 수밖에 없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한다고 할 때 먹어서 죽을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들, 친구들까지 모두 알면, 그 다음에 내 후손들까지 모두 알면은 생존이 더 집단적으로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분을 계속 전승시킬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을 계속 전승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 구분하는 그것을 전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적 체계로 만들어서 계속 전승시키죠. 자, 구분을 한 다음에,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왜 갖느냐? 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보죠. 이것은 우리가 2라는 숫자를 보죠. 2. 손가락 하나와 이 손가락 하나도 2죠. 그렇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과 세종대학을 합쳐도 2죠. 한국과 미국을 합쳐도 같이 놔도 2예요. 달과 지구도 2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2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무한대로 많죠. 무한대로 많아요. 그런데 무한대로 많은 2라는 경우를, 이 무한대로 많은 2라는 경우를 2라는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라는 경우를 하나 말하는 것보다 2라는 숫자 하나로 말하는 것은 훨씬 경제적이죠.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도 똑같겠죠. 자, 그러면 2 더하기 3 하면은
무한한 이 경우와 무한한 이 경우를 합치는 이 경우는 더 무한해지겠죠. 이 경우를 2 더하기 3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이렇게 연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다가 x, 2x 뭐 이거 내가 아주 풀기 싫어하는 건데 2x 막 붙어가지고 뭐예요? 방정식으로 만들죠. 그러면은 표현하는 경우가 더 넓어지죠. 자, 숫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죠? 방정식을 풀 줄 아는 사람과 방정식을 풀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죠? 방정식도 5차 방정식 풀 줄 아는 사람과 2차 방정식 풀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져요. 이 차이가 뭐예요? 자기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예요. 자기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넓이와 범위의 차이예요. 5차 방정식을 풀 줄 아는 사람과 연산을 할 줄 아는 사람 사이의 이 차이는 뭐냐? 자기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예요. 자, 이 계산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차입니다. 기하까지 올라가요. 기하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를 통과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더 높은 차이, 높게 쌓아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 경험과 지식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통제하는 능력이 커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바로 생존력이 커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존의 질과 양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인간은 구분했어요. 이 구분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이 작동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관찰, 몰입하는 능력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구분한 것을 지식 형태로 해서 계속 전승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인간한테는 이 구분해서 지식 체계로 만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식을 통해서 세계를 확장하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서 이걸 지식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평면적인 지식 구도죠. 그런데 이 구분된 것들 사이에 충돌을 빚어가지고 이 세계를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세계를 확장하는 능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를 자주 읽으세요?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시를 읽어야 돼요. 우리 서강대학교 국문과에 김승희 교수님 계세요. 시인이시거든요. 근데 같은 학교 근무하니까 내가 그분 시를 인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승희 시인께서 쓰신 시 가운데 새벽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새벽밥.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생각나야 되는데.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시 좋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얀 별이 밥이 돼요. 자, 별하고 밥은 구분되어 있는 거죠. 별하고 밥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얀 별이 밥이 됐다고 그래요. 얼핏 보면 거짓말이죠. 자, 전혀 인간 세상과 관계없이 초월적인 높이에 있는 별이
우리 신선한 삶을 지탱해주는 새벽에 밥솥으로 들어와서 밥이 됐어요. 별이 밥으로 연결됐죠. 밥이 별과 연결됐죠. 저 높은 곳에 별빛이 밥으로 내려왔고, 신선한 삶을 지탱해주는 밥은 별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별은 그 이전의 별이 아닌 새 별이 됐죠. 밥과 연결된 별이 됐어요. 밥은 그 이전의 밥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밥이었던 밥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별 쪽으로 열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별과 연결된 새로운 밥이 됐어. 그래서 뭐예요? 밥은 여기 있어요. 밥은 별로 연결되고 별은 밥으로 연결됐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은유라고 그래요. 은유. 은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혀 이질적인 것 안에서 동질성이 발견돼 가지고 연결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은유라고 그래요. 전혀 이질적으로 구분된 것이 그 안에서 동질성이 발견돼 가지고 서로 연결되면은 별은 새로운 별이 되고 밥은 새로운 밥이 돼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는 창이라고 그래요.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창조는 바로 연결, 커넥션이다 하는 말의 뜻이 이것이에요. 전혀 다르게 구분된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 별은 밥으로 확장되고 밥은 별로 확장돼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그래서 은유를 통해서 인간은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어요. 자기 영토를 넓힐 수 있어. 자기 식민지를 넓힐 수 있어요. 자기 생존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은유하는 인간이다. 은유하는 인간이다. 은유하는 인간이란 건 뭐냐? 창조하는 인간이에요. 창의하는 인간이에요. 창조했다, 창의적이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세계를 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은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간은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은유, 창의적 활동, 창조적 시도를 통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해가는 사람. 그 영토를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탁월한 인간이라고 한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이 연결을, 이 은유를 누가 하느냐? 그것은 무엇이 하는 거예요? 바로 시인의 높이에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계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문제는 뭐냐? 은유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은 당신 내면에 은유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동력이 있으면은 은유를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고, 그 내면에 동력이 없으면은
남이 확장해놓은 영토 속에서 사는 수밖에 없다. 자, 남의 영토 속에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종속적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확장한 영토 속에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자유롭다. 자유롭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이유는 확장된 영토 속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이 영토를 확장해 간다 하는 말은 지식이 확장해 간다 하는 뜻이죠. 그렇죠? 영토를 확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미 있는 영토 속에서 살 줄만 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식 생산국이었어요? 지식 수입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무래도 지식 수입국 쪽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 생산국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직 세계를 통제하는 능력, 내 경험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다. 아직은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확장해놓은 지식을 갖다 썼지, 우리가 지식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쓰게 해주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수입해서 산 나라로서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어요. 그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것이 바로 중진국 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높이에 도달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지식 수입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을 생산하려는 도전에 나서야 될 때다. 왜? 우리가 지식을 생산하려는 도전에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살다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보도록 하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제가 실수가 거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질 못하고 있어요. 자, 서둘러 실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저기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은 사실 모두 다 생존을 잘하고 생존을 강하고 생존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시도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존을 더 잘하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죠. 그렇죠? 어떤 문제들에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부닥쳐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겠죠. 우리 문명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은 다 문제를 해결한 결과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마주친 병을 치료한 결과들이에요. 모든 지식은 다 문제를 해결한 결과들이다. 모든 지식은 다 병을 치료한 결과들이다. 그래서 은유하는 능력이 있는 인간, 탁월한 인간은 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높이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남이 치료한 결과들이 뭐 그게 지식이죠. 남이 문제를 해결한 결과들, 이것을
습득하는 것으로 지식적 활동, 지적 활동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해요. 지적 활동은 생존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남이 문제를 해결한 결과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야. 남이 병을 치료한 결과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무엇이 병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처방전, 이미 만들어진 해결 방법들을 숙지해서 그것들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시대의 병이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해결 처방전, 해결책을 습득하는 사람은 그 해결책, 그 다음에 그 처방전이 진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세상, 그것이 적용된 세상만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세계에, 여기에, 이 세계가 이 처방전에 맞도록 작동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 처방전에 맞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 수입하는 사람, 지적으로 종속적인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정답을 찾는 일이에요. 정답을 찾는 일이에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 자기 제한된 영토를 넘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병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데 지식은 모두 다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윤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그 병이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 지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공적 훈련, 윤리적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 탁월성과 윤리적 민감성, 공적 헌신성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해결책을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공적이고 윤리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지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은 왜 창의적인 활동도 더 활발하고 지적인 도전도 더 활발하고 사람들도 더 윤리적이고 왜 더 공적 헌신성이 발휘되는가? 그건 뭐예요?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함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지적 훈련을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것은 배워가지고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종속적 암 속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알은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죠. 이미 있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아는 것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것은 알미 아니에요. 우리가 은유가 가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식을 생산하는 일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안다는 건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일, 이것이 한 세트로 아는 행위예요. 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을 행하는 일은 뭐냐? 안다는 일을 하는 일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발버둥 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한다. 은유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한다. 자, 왜 우리가 이 어떤 지적인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미 형성된 지식을 수입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입한 그것을 이해하면 아는 행위가 다 끝나버려요. 자,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려는 시도는 왜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잘 일어나지 않아요? 겁을 내기 때문에. 왜 겁을 내요? 아는 것 속에서 사람들 어떻게 돼요? 편안하죠. 안전감을 느껴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게 돼요? 먼저 불안해지죠. 불안해져요. 무서워져요. 그래서 고정된 지식, 수입된 지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안전을 추구해요. 안전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견적이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는데, 모르는 것이 주는 이 불안감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안감을 감당하고도 하는 행위,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용기라고 그래요. 용기를 발휘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하게 보이는 그곳으로 건너가려는 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모험이라고 그래요. 모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생존력을 증가시키는 이 일이 지식 차원의 일인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절대 지식 차원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의 일이에요? 용기의 차원이에요. 용기의 차원. 모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모험을 하느냐 하지 않는 차이. 도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이번에 그 일본에서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은 도전이다. 과학은 도전이다. 이분은 과학은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과학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지적 활동은 도전이다. 생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은 다 무엇이냐? 도전이다. 그래서 인간을 지적으로 탁월하게 만드는 일, 이것은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식 범위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도전하느냐 하지 않느냐, 모험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 사람을 지적으로 탁월하게 만드느냐 탁월하게 맞지 않느냐. 저는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밖에서 제가 이 건명원이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건명원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것이 그렇게 궁금한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으로 너무 오래 산 결과예요. 우리가 은유의 형식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모험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제한된 영토에서 다른 영토로 넘어가려는 시도인데, 제한된 영토에서 혹은 익숙한 영토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넘어가려는 이 시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저는 나라로 따지면 그 나라가 높은 수준의 나라인가 높은 수준의 나라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나라가 장르가 있는가 없는가. 장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기밥솥 잘 만들어서 수출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밥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은 못했어요. 자동차 잘 만들어서 수출해요.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것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어떤 것을 시작해서 일정하게 이루는 범위를 우리는 장르라고 그래요. 이 장르가 그 나라의 선도력을 갖게 하고 이 선도력이 선진을 하게 해요. 이 장르가 개인 삶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꿈이 돼요.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쓰고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꿈은 그냥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가장 높은 단계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은 뭐냐? 그건 바로 꿈이에요. 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꿈을 꾸기는 하는데 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물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견적이 제대로 나와서 가능할 것 같다 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좋은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꿈은 불가능해 보일 때 비로소 그것이 꿈이에요. 왜 그러느냐? 꿈은
이 영토에서 저 영토로 넘어가는 일이에요. 익숙하고 편안한 이 영토에서 험난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저 영토로 넘어가려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꿈은 아직 이 영토의 문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토의 문법으로 저 영토의 꿈이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저 영토로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견적이 정확히 나오는 가능성에 있는 꿈은 꿈이 아니고 그냥 좋은 계획일 뿐이다. 이 좋은 계획은 왜 우리가 좋은 계획에만 그렇게 빠지는가? 그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 숙제를 갖기로 하죠. 집에 돌아가셔서 모두 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획적으로 살고 있나? 꿈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 나한테는 어떤 꿈이 있는가? 나한테는 어떤 꿈이 있었던가? 내가 꾸었던 그 꿈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꾸었던 꿈이 왜 지금 내 곁에 없게 됐는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 자기를 모험하게 할 것이고, 자기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고, 자기를 거칠게 만들 것이고, 자기를 과감하게 만들 것이다. 이 거친 과감성이 자기를 지적 탁월성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합리적 계산,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여기에는 꿈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뭐냐? 고갈되어가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갈된 자기는 계속 정답을 찾을 것이고 계속 안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계속 편안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불안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이 사라져도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이 일, 지적인 탁월성을 증가시키는 이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적인 탁월성을 증가시키고 생존력을 증가시키는 이 일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격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가끔 젊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해? 네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혹은 당신이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나한테 묻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에게 물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왜? 모든 탁월성, 모든 완벽함, 모든 확장성, 이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자기 내면에서 출발해요.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용기를 발휘하지 않느냐, 발휘하지 않느냐, 과감하냐, 하지 않느냐, 모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생 자체가 탐험이다. 탐험입니다. 모험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 왜? 짧은 인생, 자기로 살다가는 일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